안녕하세요. 사주 그리는 미도리입니다. 오늘은 방송 중간에 짬나는 시간에 일주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얘기를 할까 해요. 보통 우리가 일주라고 하는 거는 사주라고 하는 안에서 연, 월, 일, 시 라고 하는 부분에 4개의 기둥을 세운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사주라고 하고요. 하나의 기둥은 2개의 글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팔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내가 태어난 날을 우리는 일주, 이 기둥 자체를 일주라고 하게 되고요. 위에 있는 것을 천간의 일간, 밑에 있는 것을 지지의 일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2가지를 합치게 됐을 때 일주가 되는 건데요. 이 일주라는 게 약간 요즘은 성격 유형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대강 맞아요. 대강 맞는 편인데, 그래서 일주론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나란 사람을 파악하는데 가장 1차적인 어떤 의의를 두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은 더 그래요. 그러면 일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늘에서 타고난 것들, 나의 정신, 그러니까 머리입니다. 일지라고 하는 부분은 나의 생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몸이에요. 그래서 몸과 머리와 몸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나다라고 보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 연 부분은 조상, 조부모 이상의 조상을 의미하게 되고, 월 부분은 부모님의 자리, 일 부분을 나, 시 부분을 나의 자녀이자 말년 쪽으로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일주론으로만 파악을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는 나무에 집중을 해서 보는 게 현재의 사주 풀이법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게 중요했죠. 어느 집안에 뭐 하는 사람의 어느 성씨에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게 좀 정형화되어 있었던 신분제 사회였다 보니까 이 부분부터 많이 들어갔어요. 연 부분 보고 월 부분 보고 일 부분 보고 하는 식으로 갔지만, 물론 내가 속해 있는 숲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봐야 하지만, 항공사진으로 치면은 항공사진에서 조금 더 풀샷으로 찍은 숲의 사진, 그리고 나라는 나무 사진, 그리고 나라는 나무가 내포하고 있는 열매, 씨앗의 모습, 이렇게 간다고 치게 되면요. 현재 같은 경우는 나라는 사람, 나라는 나무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나라는 나무가 속해 있는 환경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만 보고 완벽하게 나란 사람을 파악하기는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한계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준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도 그것들이 주변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강하게 발현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분보다는 나머지 부분들이 좀 더 우세하고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 개인의 특성으로 조금 묻히게 되는 경향도 함께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일주론으로 많이 검색을 하시게 돼요. 사주를 처음에 보시러 치거나 했을 때에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일주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게 될 때의 부분을 들고,
따로 검색을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서술을 보시거나 일주론을 찾아보시게 된다거나 책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나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어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를 전부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로 그냥 그게 나다라고 믿으시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천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질 수 있겠지만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인지 또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일주로만 파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해요.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 유전적인 배경,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선택의 어떤 제한들도 또 선택의 자유의지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로 나를 파악하는 거는 어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참고하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어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주론만 설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그걸로 좀 상담 자체를 그냥 끝내시는 경우도